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럽 여행의 품격을 높여드리는 고품격 교양 채널 타미주적 타미주의 타미타미 인사드립니다. 제 채널의 모토는 일반 여행 유튜버보다는 깊게, 그렇지만 EBS보다는 재밌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바로 이 유럽의 자연, 특히 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인문학의 가장 바탕에는 지리학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지금 인류가 행하는 행동들이 다 학문이고 그게 바로 인문학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학문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그 행위들은 문화에서 나오는 거고 그 문화의 가장 중심에 인간의 정신까지 지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마저도 바로 이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내가 수능 지리 시험 볼 것도 아닌데 내가 지리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딱 여러분들이 여행하시는데 필요한 수준의 그런 부분만 한번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여행의 반은 날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날씨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나는 지금 왜 유럽에서 이런 날씨를 지금 겪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여행이 좀 품격이 있고 교양이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편한 마음으로 수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제 방에 걸려있는 유럽 지도입니다. 예, 항상 유럽 지도를 걸어놓고 맨날 보고 있는데,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어떤 게 느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볼까요? 다 평지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이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산맥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많이 가는 지역이 아니니까 제외하고 또 한 군데 여기 발칸반도, 예, 내전이 많은 부분이죠. 옛 유고 지역. 이 발칸반도 유럽의 화약이라고 불리는 여기에 가실 분 아니면 딱 고민해야 될 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럽의 등줄이라고 불리우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프랑스와 스페인을 나누는 피레네 산맥. 두 가지만 아시면 유럽의 지리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산맥 두 개를 제외하고 이 중요한 산맥 두 개를 제외하면 다 평지예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이고 이 지형 때문에 유럽의 여러 가지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죠. 예, 1950m입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이죠. 2744m, 3000m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알프스산은 뭐 3000m 산들은 예,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작은 피레네 산맥도 3000m가 넘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산맥을 경계로 해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구름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날씨도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죠. 거꾸로죠.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럼 유럽의 날씨는 그러면 어떻게, 유럽의 기후는 어떠냐? 우리 고등학교 시간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날씨는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많이 저희가 수능 보느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예, 첫 번째는 서한해양성 기후다. 들어본 기억이 살짝 나시나요? 지중해성 기후다. 이런 말씀을, 이런 단어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한해양성 기후다. 말 그대로 놓고 보면 서쪽 해안의 기후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의 서쪽 해안이냐? 이 기후를 구분한 사람은 예, 쾌펜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 유럽 사람이에요. 이제 러시아계 사람인데 이 쾌펜이 기후 구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유럽입니다. 그래서 서쪽 해안, 서한 해양성 기후다 그러면 바로 유럽의 서해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서해안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후를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하는 거고요. 지중해성 기후다 그러면 지중해,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지중해. 사실은 근데 지중해 그러면 땅 사이에 있는 바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데를 가리키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중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중해는 바로 유럽에 있는 이 지중해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지중해 근방에서 나타나는 기후들, 그리고 유럽의 서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지역 기후들, 이렇게 두 가지로 유럽의 날씨를 구별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산을 먼저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려서 알프스로 나누고 있고, 알프스의 이남은 지중해성 기후, 알프스의 이북은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했어요. 해양성 기후입니다. 즉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럼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대륙성 기후겠죠.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쪽으로 갈수록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해양성 기후 특징이 날 것이고, 동쪽으로 내륙으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특징은 뭐냐? 해양성 기후는 바다에 인접했으니까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즉 습도를 많이 머금고 있다. 공기가 축축하다는 거죠. 습도를 많이 머금으면 기온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러면 대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습기가 없어지는 거죠.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온의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쪽, 서한 해양성 기후가 강하게 나타나는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대륙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러시아 쪽으로 갈수록 겨울이 훨씬 더 추워지고 여름이 훨씬 더 더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번 겨울 이곳의 겨울은 춥겠구나, 이곳의 여름은 덥겠구나, 또는 덜 덥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어떻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강수량이 고르다라고 되어 있죠. 연중온난하고 강수량이 고르다라고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수량이 고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가 1년 내내 골고루 내린다. 그럼 저희 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되죠. 여름에 장마가 오죠. 태풍이 오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잘 없죠. 눈이 잘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날씨는, 특히 서한 해양성 기후의 날씨는 연중 온난하고, 즉 해양성 기후니까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별로 없이 다 포근하고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린다. 제가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럽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유럽의 문화를 제가 많이 칭송을 하죠. 그렇지만 항상 돌려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날씨. 저도 유럽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날씨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 연중 내내 고르게 비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름에만 비가 오고 얘네들은 연중 내내 비가 오니까 유럽이 비가 훨씬 많이 오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강수량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긴 오는데 안개비만 와요. 그냥 맨날 흐리고 안개 끼고 부슬부슬 비가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가 폭우가 오는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우산도 잘 안 쓰고 레인코트를 입는 그런 간단한, 요즘엔 그냥 아웃도어를 많이 입는 그런 유러피언의 패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바로 서한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우울한 날씨가 만들어질까? 왜 1년 내내 비가 올까?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기억은 안 할 뿐이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 위도가 지금 저희 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유럽은. 우리가 지금 38선 있는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가르는 선이 38선이잖아요. 38도 정도가 되는데 북이. 얘네는 보니까 48도, 51도, 약 50도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죠. 그 북극에도 가깝잖아요. 그럼 어땠습니까, 날씨가? 추워야죠. 근데 생각보다 안 춥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안 추워요, 유럽이. 왜 안 추울까? 서한해양성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한해양성 기후는 왜 1년 내내 연중 고르게 비가 오고 날씨가 포근할까? 그거에 대해서 교과서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편서풍의 영향, 두 번째는 멕시코만에서
흘러 올라오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 자, 편서풍이라는 건 뭡니까? 편향되게 서쪽에서 부는 바람. 자, 바람은 항상 서쪽에서 분다. 그래서 편서풍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계절풍 기후라고 그러죠. 몬순이죠. 우리는 겨울에는 저 북쪽 시베리아에서 불어오고 여름에는 저 남쪽 북태평에서 불어오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북태평에서 부니까 습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고 덥고 축축한 바람이니까 무덥잖아요. 겨울에는 건조하고 차가운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부니까 우리나라 겨울은 지금 춥고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해서 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편서풍 지대입니다. 편서풍, 편향되게 서쪽에서만 바람이 분다. 방향이 안 바뀝니다. 계속 서쪽에서만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근데 서쪽은 뭡니까? 바다죠. 다시 말씀드려서 바다에서 1년 내내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을 제외하면 뻥 뚫려 있는 대평원지대입니다. 막는 게 없어요. 그럼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기를 많이 먹은 축축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어떻게 갑니까? 막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편서풍으로. 습한 공기가. 그러니까 습한 공기라는 건 구름이잖아요.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이 낀 흐린 구름들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지금 이 지역이 흐리고 부슬부슬 비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안 오는 이유는 비가 오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름이 산을 만나서 구름이 타고 올라가야 돼요. 고도가 올라가면 공기가 차가워지죠.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방울에 맺혀서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그 공기를 상승시켜 줘야 되는 뭔가 요인이 필요한데 그게 주로 산맥이죠. 산에 막혔을 때는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런 비가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뻥 뚫려 있다고 얘기했죠. 산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비가 확 쏟아져야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 내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비가 더 많이 오고 더 흐리고 더 우중충하고 더 습기 찬 곳은 아무래도 서쪽일 거고, 동쪽으로 들어갈수록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더 건조해지겠죠. 이게 바로 유럽의 흐린 날씨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멕시코 만류라고 그랬습니다. 대서양이죠. 대서양 쭉 끝으로 내려가면 바로 미국이 나옵니다.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텍사스 쪽에 있는 멕시코만에서 흘러 들어오는 해류가 어디까지? 쭉 타고 노르웨이 위쪽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지금 해류가 흘러가는데 이 해류가 문제는 한류가 아니라 난류라는 거예요. 저 플로리다, 멕시코 저 남쪽에서 올라오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그래서 난류가 지금 흐릅니다. 위도가 지금 50도대가 되는데도 이 위도가 50도대가 되는 이 높은 고위도 지역인데 여기까지 따뜻한 해류가 흘러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멕시코 만류가 차가운 한류였다 그러면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들어오는 이 구름대들이 차가운 한류를 만나서 공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럼 비가 어디에 내리느냐? 이 바닷가에 다 내리게 돼버려요. 그리고 비가 이 구름들이 습기를 많이 먹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구름들이 비를 지금 다 뿌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어 들어오는 바람들은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유럽이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사막기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류가 아니라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공기가 차가워질 리가 없고, 공기가 차가워지지 않으니까 습기를 머금은 그대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근데 그 바람을 막을 산맥도 없다. 쭉 들어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대에서는 1년 내내 온난하고 기후 차이가 별로 없고요. 1년 내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폭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 유럽 여행을 꿈꾸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럽 여행할 때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항상 비를 조금 맞을 생각은 하셔야 된다. 상대적으로 여름은 날씨가 좋습니다. 1년 내내 비슷하긴 한데, 왜냐하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맑은 날이 많고, 예, 조금 더 따뜻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지중해성 기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유럽에 다닐 때는 항상 흐리고 음습하고 비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죽이나 모지옷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윈드브레이커나 비를 좀 맞아도 되는 그런 간편한 복장들 또는 작은 우산,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다니는 게 유럽 여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럽 사람도 실제로 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유럽의 자연, 그중에 기후, 서한해양성 기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로 가는 유럽들이, 자,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인기 있는 지역들이 다 서한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발칸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수능 준비하는 기분으로 살짝 돌아가 보셨을 텐데,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들었고, 그때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질이 조금 더 잘 맞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면, 예, 좋아요, 구독하기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